러시아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작은 아시아 국가로만 여겼던 한국군 때문이었죠. 한국군은 약하고 미국에 기생하는 놈들이야. 그들은 북한 발끝에도 미치지 못해. 러시아군 내부에 깊이 퍼진 편견과 왜곡된 정보들. 그러나 직접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국방장관은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압도적인 특수부대 실력, 첨단 군사기술, 그리고 완벽한 위기 대응 능력까지 러시아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러시아 국방부가 한국을 배우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을 완전히 뒤바꾼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저는 러시아 연방 국방부 장관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아시아의 작은 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제 부관 알렉세이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한국에 대해 강한 반감과 편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3년 전 알렉세이가 중령 시절 국제합동군사훈련에 참가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러시아 특수부대와 한국 특수부대가 직접 겨루는 훈련이 있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한국군에게 압도적으로 패배했거든요. 알렉세이는 그 일을 개인적인 모독으로 받아들였어요. 러시아군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했죠.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깊은 반감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브리핑 시간이면 알렉세이는 한국 관련 부정적인 정보들을 제게 보고했어요. 한국군의 장비는 실전성이 떨어진다. 훈련 수준이 과장되었다. 미군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엔 그냥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렉세이의 보고는 점점 더 편향적이 되어 갔어요. 한국의 긍정적인 면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부정적인 면만 계속 강조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간 이런 보고를 들으니 한국은 그저 미국에 의존하는 약한 나라로만 여겨졌어요. 독자적인 군사력은 없고 첨단 기술도 모두 외국에서 들여온 것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통령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 논의를 진행하라는 지시였어요. 순간 알렉세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알렉세이가 제 집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문을 거칠게 열면서 말이죠.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기술만 빼앗길 뿐이죠. 알렉세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알렉세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알렉세이는 계속 반대 논리를 펼쳤습니다. 한국군은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우리가 배울 게 없다. 시간 낭비일 뿐이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결국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이미 결정된 사안이야. 대통령의 명령이니 따라야 한다. 알렉세이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러났어요. 그렇게 한국 방문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알렉세이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브리핑에서 알렉세이의 표정은 더욱 굳어져 있었어요. 눈빛에서 불만이 그대로 드러났죠. 이제는 제 앞에서도 대놓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 책상 위에 놓인 한국군 훈련평가 보고서를 읽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알렉세이가 제출한 보고서와 원본 자료의 내용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원본에는 한국군이 국제합동훈련에서 최상위 성과를 거두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세이의 보고서에는 평균 이하의 결과를 보였다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띵했죠.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군사 기술 도입 현황도 축소되어 있었고 최신 무기 체계 성능도 모두 실제보다 낮게 왜곡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의도적인 조작이었죠. 저는 즉시 알렉세이를 불러들였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리자마자 알렉세이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평소와 다른 제 표정을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이 보고서들을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알렉세이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보고했다고 말했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집이 아니라 의도적인 정보 조작이었거든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알렉세이, 이건 명백한 보고서 조작이야. 그 후 며칠간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군 내부 익명 게시판에서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한국 협력에 너무 적극적이라는 비판적인 내용들이었어요. 보안부서에서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글들의 작성자가 알렉세이였어요. 가명을 사용했지만 IP 추적 결과 명확했죠. 제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내 이메일로도 비슷한 내용의 소문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다. 충분한 검토 없이 외국과 협력을 추진한다는 식의 내용들이었거든요. 모두 알렉세이가 뒤에서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최측근 참모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매우 심각했어요. 참모들도 알렉세이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죠.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내부의 잡음에 흔들리지 말고 한국 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지시였죠. 필요하다면 인사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는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블라디미르, 이번 한국 협력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야. 내부 반대 세력에 흔들리지 말고 강력히 대응해. 나는 자네를 전적으로 지지하네.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더욱 무거워졌죠. 이번 한국 방문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졌거든요. 그렇게 한국 방문을 하루 앞둔 저녁, 가족들과 함께 작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아내가 준비한 보르시를 먹으며 딸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미리 약속한 방문객은 없었거든요. 집사가 들어와서 알렉세이가 급한 업무 때문에 왔다고 전했습니다. 순간 불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알렉세이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굳어져 있었습니다. 인사도 대충 하더니 바로 업무 이야기를 꺼냈어요.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말이죠. 장관님, 내일 출발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알렉세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아내와 딸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가족과의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처리하자고 말했지만 알렉세이는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표정이 점점 더 불쾌해지는 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알렉세이가 제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외국 문화에만 관심이 많아서 문제예요. 러시아의 위대함을 모르죠. 딸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내도 기분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알렉세이의 발언이 명백히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분위기가 급격히 싸늘해졌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면서 알렉세이에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주길 바라. 가족을 모독하는 발언은 용납할 수 없어. 저의 목소리가 떨렸죠. 알렉세이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반박했습니다. 장관님이 요즘 너무 감정적이 되신 것 같아요. 한국 일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화가 났어요.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알렉세이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고 저는 그의 무례함을 강하게 질책했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참을 수 없었어요. 결국 알렉세이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알렉세이가 의도적으로 저를 자극하려 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마음속에서 확고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알렉세이의 방해 공작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 방문을 성공시켜서 그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증명해보겠다고 결심했죠.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렉세이가 제 최측근 중 한 명이 외국 정보기관과 내통했다는 허위 증거를 제출하려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보안부서에서 사전에 발각해서 막을 수 있었죠. 이 일로 인해 군 내부에서도 알렉세이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중립적이었던 간부들도 이제는 저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어요. 알렉세이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 거죠. 대통령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이런 배신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해 주셨죠. 동시에 대통령께서는 한국 방문에서 반드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라는 지시였어요.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졌죠.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과 완전히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 공항의 규모와 시설에 먼저 놀랐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환영 의식이었습니다. 한국군 의장대가 완벽한 동작으로 예우를 표하고 있었거든요. 군복의 상태부터 동작의 정확성까지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었어요. 알렉세이가 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저를 맞이했을 때 그들의 태도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완벽한 러시아어로 인사를 건네는 장교도 있었죠. 공항에서 나오면서 한국의 첫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도로 인프라의 수준이 러시아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고속도로의 상태며 교통 시스템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방문지는 한국의 첨단 군사 시설이었습니다. 시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시설의 규모와 첨단성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러시아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의 장비들이 즐비했죠. 특히 지휘 통제 시스템을 보았을 때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국의 모든 군사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처리 속도가 놀라웠죠. 한국군 장교들이 시설을 안내하면서 설명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답변했어요. 기술적인 세부 사항까지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국군 장교 중 한 명인 정현우 소령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에게서 특별한 느낌을 받았어요. 차분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한 태도, 깊이 있는 군사 지식,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죠. 정현우 소령이 한국군의 훈련 체계에 대해 설명할 때 저는 깊은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이런 장교들이 있다면 한국군의 실력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뒤늦게 합류한 알렉세이는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 측 설명을 들으면서도 계속 의구심을 표현했어요. 심지어 일부 시설에 대해 불필요한 지적을 하기도 했죠. 알렉세이가 한국 측 관계자에게 다소 무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즉시 개입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알렉세이를 제지했어요. 한국 측에서도 저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에 한국군 간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들의 조직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상하 관계가 명확하면서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젊은 장교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했죠. 특히 한국군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론과 실전을 균형 있게 결합한 훈련 프로그램, 끊임없는 혁신과 개선 노력, 국제적 수준의 교육 과정까지 모든 면에서 체계적이고 선진적이었어요. 오후에는 한국군의 실제 훈련 모습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높은 수준의 훈련도가 느껴졌어요. 명령 체계도 명확했고 실행 속도도 빨랐죠. 무엇보다 한국 장병들의 표정에서 자부심과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군대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루 종일 한국군과 함께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알렉세이가 그동안 얼마나 편향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명확해졌어요. 한국군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둘째 날, 진정한 협력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된 저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일정에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공군 기지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아침부터 기대감이 컸죠. 공군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 공군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활주로의 상태며 경납고 시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러시아 공군 기지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F-35 전투기를 직접 본 순간이었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리면서 나타난 전투기의 모습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보는 F-35의 위압감과 첨단성은 상상을 초월했죠. 한국 공군 조종사가 F-35의 성능에 대해 설명할 때 저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스텔스 기능, 첨단 레이더 시스템, 정밀 타격 능력까지. 모든 설명이 기술적으로 정확하고 상세했어요. 조종사의 전문성도 인상적이었죠. 특히 시뮬레이터를 직접 체험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현실감에 정말 놀랐습니다. 마치 실제 전투기를 조종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국이 이런 수준의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오후에는 한국군 지휘관들과 전술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적 사고와 전술적 이해도가 매우 높았어요. 현대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대응 방안도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정현우 소령과의 개인적인 대화에서는 더욱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한국군의 정신력과 리더십 철학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국군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계급별 맞춤형 교육, 실전 중심의 훈련, 지속적인 역량 개발까지 모든 과정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특히 한국군의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은 러시아군에서도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장교들의 창의성을 존중하면서도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는 균형 감각이 뛰어났거든요. 알렉세이도 이제는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한국군의 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가끔씩 감탄하는 모습도 보였죠. 저녁에는 한국군 간부들과 함께 문화 교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설명을 들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군대도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발전해온 거였죠. 한국 장교들이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과 지식을 갖고 있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업무적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문화적 교류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 목격한 모든 것들이 알렉세이의 편견과는 정반대였어요. 한국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춘 조직이었거든요. 특히 한국군의 조직 문화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효율성과 인간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문화,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기본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자세, 이런 것들이 러시아군에도 필요했어요. 보고서에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기술 교류는 물론이고 교육 프로그램 공유, 합동 훈련 확대 등 다양한 협력 분야를 제안했죠. 이제는 확신을 갖고 추진할 수 있었어요. 정현우 소령과의 대화에서 느낀 신뢰감은 특별했습니다. 그와 같은 전문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러시아군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본 거죠. 한국에서의 셋째 날, 기대했던 한국군 실제 훈련 참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한국 장병들의 준비된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거든요. 훈련장에서 한국군의 실전 훈련을 참관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장병들의 기동 훈련을 보면서 그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훈련용 장비 중 하나가 갑작스럽게 고장을 일으키면서 작은 폭발음과 함께 파편이 튀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날아온 작은 금속 파편에 이마를 다쳤습니다. 순간 따끔한 통증과 함께 피가 흘러내렸죠. 사고가 발생한 순간 한국군의 대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즉시 훈련이 중단되었고 의무병들이 신속하게 달려왔어요. 10초도 안 되어 응급처치가 시작되었거든요. 이런 빠른 대응은 러시아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정현우 소령이 가장 먼저 달려와서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걱정과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장관님, 괜찮으십니까? 즉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죠. 하지만 더욱 인상적인 건 의료진의 전문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상처 부위를 정확히 진단하고 즉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주었어요. 소독부터 지혈, 임시 봉합까지 모든 과정이 매뉴얼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었거든요. 한국군 의무대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세심한 배려가 계속되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상태를 체크해 주었고, 혹시 모를 추가 부상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까지 제안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정밀 검사를 받는 동안 한국 의료진의 친절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몸짓과 표정으로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어요. 검사 결과 다행히 경미한 외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알렉세이의 변화였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알렉세이가 한국군의 신속한 대응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감탄의 기색을 볼 수 있었어요. 알렉세이가 한국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겸손한 태도였어요. 한국군의 전문성과 인간적 배려에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죠. 한국 측에서는 사고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한국군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어요.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이야말로 군대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정현우 소령이 계속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동료애를 느꼈어요. 이런 인간적인 면이 한국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죠. 치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알렉세이가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 그들의 모습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알렉세이도 편견의 벽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사실 이번 사고가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을 준 셈이었죠. 그날 저녁 한국 측에서 마련한 만찬에서 저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을 통해 한국군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위기 대응 능력,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 배려까지. 알렉세이도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군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편견을 갖고 있었던 자신을 반성한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이런 알렉세이의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을 계기로 저와 알렉세이 사이의 긴장이 완전히 풀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회복된 거예요. 이제 진정한 협력자로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넷째 날, 러시아군 발전의 모델을 찾았다는 확신을 안고 오늘의 일정에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국제 특수부대 합동훈련 참관이었거든요.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여러 나라의 특수부대가 모여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미군, 영국군, 그리고 러시아 특수부대도 참여하고 있었어요. 한국 특수부대와 함께 진행되는 실전 시뮬레이션 훈련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친선 훈련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부대가 진짜 실전처럼 임하고 있었거든요. 긴장감이 훈련장 전체를 감쌌죠. 첫 번째 훈련 과목은 시가전 상황을 가정한 인질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각국 특수부대가 순서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이었어요. 러시아 특수부대가 먼저 시작했는데 평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우리 부대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러시아 특수부대의 작전 수행을 지켜보면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체계적인 접근과 정확한 사격, 팀워크까지 모든 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거든요. 미군과 영국군도 비슷한 수준의 실력을 보였어요. 그런데 한국 특수부대의 차례가 되었을 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처음부터 다른 차원이었어요. 속도, 정확성, 팀워크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거든요.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진입 속도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완벽하게 동조된 움직임이었어요.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고 서로 간의 소통도 완벽했죠. 특히 사격 정확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인지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모든 목표물을 제거했어요. 인질의 안전도 완벽하게 보장했죠. 이런 수준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작전 시간도 다른 부대들보다 현저히 짧았습니다. 러시아 특수부대가 12분 걸린 작전을 한국 특수부대는 7분 만에 완료했어요. 더 빠르면서도 더 정확했거든요. 두 번째 훈련은 야간 침투 작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특수부대의 실력은 압도적이었어요. 야간 투시경 활용 능력,
은밀한 이동, 목표물 제거까지 모든 과정이 교과서적이었죠. 러시아 특수부대원들의 표정을 보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수준의 실력을 목격한 거였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큰 충격을 받았죠. 알렉세이는 아예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로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지금까지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세 번째 훈련에서는 더욱 명확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복합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훈련이었는데 한국 특수부대는 다른 부대들이 상상도 못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훈련이 끝나고 각국 지휘관들이 모여서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참가국 지휘관들이 한국 특수부대의 실력을 극찬했어요. 미군 지휘관까지도 배울 점이 많다고 인정했죠. 저는 그 순간 러시아군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어요. 특히 훈련 방식과 장비 활용 능력에서 큰 차이가 났거든요. 하지만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국군과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군도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배울 점이 명확했으니까요. 알렉세이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한국군의 실력을 완전히 잘못 평가했어요. 이제야 왜 장관님이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려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알렉세이가 완전히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진정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정현우 소령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방식과 철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끊임없는 혁신과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오늘 본 현실을 바탕으로 러시아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안고 귀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간이었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놀라움부터 어제 목격한 충격적인 훈련 결과까지 모든 것이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어요. 특히 알렉세이의 완전한 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던 그가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한국군의 훈련 방식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한국 측 관계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정말 아쉬웠습니다. 특히 정현우 소령과의 헤어짐이 가장 아쉬웠어요.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여준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이제 러시아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실현해야 했어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상세한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한국군의 조직 문화, 훈련 시스템, 리더십 철학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대통령께 보고할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특히 러시아군이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명확히 적었습니다. 훈련 방식의 혁신, 장비 운용 능력 향상, 조직 문화 개선까지 한국에서 본 것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어요.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전 떠날 때의 불안감과 부담감은 사라지고 확신과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해야 했죠. 공항에서 바로 크렘린으로 향했습니다. 대통령께 긴급 보고를 드려야 했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확인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보고할 수 있었어요. 대통령께서는 제 보고를 매우 진지하게 들어주셨죠. 특히 한국군의 훈련 수준과 조직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러시아군도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 주셨어요. 대통령께서는 즉시 군 개혁 추진을 지시하셨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그들의 훈련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명령이었어요. 필요한 예산과 인력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다음 날 국방부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저는 한국 경험을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보이던 간부들도 제 설명을 들으면서 점차 납득하는 표정이 되었어요. 특히 알렉세이가 직접 증언하는 부분이 큰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었던 그가 완전히 변화한 모습을 보니 다른 간부들도 믿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회의 결과 즉시 한국과의 교류 확대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장교 교환 프로그램, 합동훈련 확대, 기술 협력 강화까지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어요. 저는 특히 젊은 장교들의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는 것만큼 확실한 교육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현우 소령 같은 훌륭한 군인들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며칠 후 러시아군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문 결과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보였어요. 모두들 한국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죠. 알렉세이는 이제 한국과의 협력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완전한 변화가 가장 강력한 증거였거든요.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개혁의 동반자가 된 것이죠. 가족들에게 한국 경험을 이야기해 줄 때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놀라워했고, 딸은 언젠가 한국을 꼭 방문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러시아군이 한국군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가 되는 모습 말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희망과 확신이었어요.